태백산맥에 걸쳐 있어 평균 고도 600m의 고원도시 강원도 평창. 1년 중 반이 겨울이라고 할 정도로 겨울이 긴 평창의 산간 마을은 가을거지가 끝난 뒤엔 월동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월동 준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겨울 식량을 준비하는 일인데요. 힐링로드 맛과 멋. 오늘은 평창의 겨울나기 밥상을 통해서 강원도 산촌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들여다봅니다. 강원도 평창 읍내에서도 차를 타고 30분 정도 더 들어가는 박림면. 전형적인 강원도 산간 마을입니다. 박림면에서 다시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면 개촌마을의 염소목장과 어우러진 드넓은 트레킹 코스가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게 하는데요. 백덕산을 끼고 있어서 박림면에서도 제일 높은 지대에 위치한 운교리. 야트막한 산자락마다 펼쳐진 배추밭이 진풍경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해발 800m에서 자란 고냉지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금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마을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배추 수확에 지금 한창 바쁘신 것 같은데, 산중에 지금 배추밭이 한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색다르지만 배추가 실하게 보여요. 색깔 정말 예쁘다. 그렇죠. 여기 이제 비싸서 찾는 이유가 굉장히 달아요. 드셔보시면. 색깔 보입니까? 오렌지 배추는 과피가 두껍지 않아요. 과피가 얇고 대신에 얇으면서도 단단해서 이게 김장을 했을 때 김치 잘 무르지 않고 아삭아삭거림이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고랭지 배추는 여기가 해발이 높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특히 서리가 살짝 맞아야 김장이 맛이 훨씬 좋아요. 살짝 얼었다 녹았다 해야 당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맛있어요. 예. 식감, 네, 질감, 예. 수분. 예, 씹는 식감 자체가 틀려요. 일단은.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낮은 데서 자란 고냉지 배추는 키가 작은 대신 속이 알차게 연그러 맛있는데요. 이런 고지대의 환경 특성상 약을 칠 필요도 없어서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평창에서도 겨울이 가장 일찍 찾아오는 개촌마을. 오늘 김장을 하는 정기창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월인데 벌써 수도관이 얼어서 김장을 앞두고 비상입니다. 벌써 옵니까? 예, 얼어요. 아니 아버님 이제 가을이잖아요. 아직은. 아이, 가을이 평창은 겨울인가요? 한 계절 더 앞서가나요? 아이, 그럼 지금 같은 평창이라도 네. 지금 저 박님 있잖아요. 면사무소 있는데 지내오셨는데 네네네. 거기하고 한 15일 차이 나고 평창 군청 있는데 하고는 한 20일 차이가 나요. 같은 평창인데도요? 예. 보셨죠? 이게 벌써 얼음이 얼 생각도 안 하는데 다른 동네. 12월 초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개촌마을은 김장도 다른 지역보다 한 달여 남짓 일찍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9월, 올해가 9월 입동이잖아요. 9월 입동에는 입동 전에 해야 하고 10월 입동은 입동 지나고 해도 되고. 잘 절여놨지. 김장하도록 가지고.
여기 맛있게 생겼네요. 자, 우리 김장 안 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겠다. 그냥 먹어요. 그래서 백김치라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딴 사람들은 뭐 배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동네 백김치는 여기다 뭘 넣냐? 한 가지 마늘만 다져서 넣고 그냥 소금을 팔팔 끓여서 갖다 부어놓고 먹어요. 시원하게. 특별한 양념 없이 소금 간만으로도 배추 자체의 감칠맛이 도는데요. 때문에 배추의 단맛이 빠지지 않도록 절인 배추의 짠기만 슬쩍 헹궈냅니다. 김계순 어르신 댁은 올해 120포기의 김장을 하는데요. 예전보다 양은 많이 줄었지만 이틀 전부터 배추를 절이기 시작해서 꼬박 사흘 동안 김장을 합니다. 오늘은 양념속을 넣는 마지막 날이죠. 근데 이걸 다려서 쓴다는데 갖은 양념을 넣고 버무리는데요. 그런데 좀 독특한 재료를 넣습니다. 어머니 이게 밥 아닌가요? 예. 이게 뭔 밥이에요? 찹쌀밥이. 근데 김장이잖아요. 예. 김장에다 뭔 밥을 넣어? 이 김장에다가 밥을 찰밥을 이래 넣으면요. 윤기도 쏘놓잖아. 윤기도 흐르고 또 이걸 넣으면 영양 보충도 되고 또 군내도 없애고 그리고 이런 무나 배추를 그냥 김치를 담았을 때 위에 이렇게 골가지가 끼면 이 골가지가 앉거든요. 그럼 여기 군내가 나요. 근데 골가지가 뭐예요? 곰팡이 먹는 곰팡이. 곰팡이. 응. 근데 이게 곰팡이를 다 삭게 해요. 찹쌀이. 찹쌀밥을 넣으면 젓갈과 함께 삭아서 채소에서 나오는 물과 어우러져 적당한 양념 농도가 된다고 합니다. 김치의 감칠맛을 더 깊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먹을 게 없던 시절 겨울을 나는 반찬으로 한 집마다 보통 200~300포기씩 김장을 했는데요. 요즘은 예전만큼 김장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김장은 집안의 큰 행사입니다. 이웃에 사는 친지부터 아흔이 가까운 시어머니도 일손을 거둡니다. 김장하는 날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바로 이 돼지고기 수육을 곁들여 먹는 김치 맛이겠죠. 1년에 딱 한 번 맛볼 수 있는 거라서 그런가요? 갓 버무린 김장김치에 싸먹는 수육은 별미 중 별미입니다. 아주 배추 씹는 맛이 싹싹 소리가 나네요. 배추도 아삭아삭하고 양념도 아주 매콤한 듯 하면서 아주 입에 착착 감기고 고기는 구수하고 팻마루에 걸쳐 앉아서 먹는 음식 중에서 최고의 맛이 아닐까 싶은데. 온 가족이 한겨울을 나도록 먹던 김장하는 날, 여자들은 온종일 배추에 양념을 치대느라 바빴다면 남자들은 땅에 김치독을 묻느라 힘께나 쓰는 날이었죠. 김계순 어르신은 집 뒤편에 아예 김치독을 묻어둔 저장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장김치는 땅에 묻어야 제맛이라고 하지만 땅에 묻는다고 다 맛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일조량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창고도 그러면 아주 과학적인 원리로 지금 만드신 거예요? 네, 특징이 있나요? 이 창고도 지금 저가 보기에는 그냥 아버님이 그냥 뚝딱뚝딱 만드신 것 같은데? 예, 사계절이 태양기가 돌아가는 이 방향이 다르니까 그늘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방향이? 그렇죠. 그늘 방향이. 그거를 보고서 원점을 잡아놓은 거예요. 바람이 일루절로 우에 통풍이 잘 되도록 조건이 돼 있어야 되고. 아, 일단 창고가. 예. 그리고 주변에 벽을 너무 두껍게 할 것 같으면 지열이 빠지질 못해가지고서 김치가 씌어집니다. 아마 우에 통풍이 완전 실고 나가도록 이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 벽이라고 보고. 정기창 어르신은 최상의 김치 저장고 위치를 찾느라 3번 만에 드디어 명당 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에 묻어두면 내년 5월까지도 맛있는 김장김치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겨울 내내 먹을 김장을 마치면 이제 겨울 준비는 어느 정도 마친 셈입니다. 가을 거지도 끝나고 봄은 아직 멀리 있지만 농사는 끝이 없습니다. 내년 봄에 심을 종자를 거두고 보관하는 일도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씨앗이에요? 곤드레 씨앗이. 곤드레 나물. 이 나물. 그 나물 씨라고요? 예. 지금 이게 그거예요. 여기 요만한 걸 심어도 요 눈꽃 같은 걸 심어도 1년에 이만큼이 성장해요. 요 지금 예, 여기 털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아주 까다로워요. 이제 배추 이게 알아요. 솜털과 함께 날리는 작은 곤드레 씨앗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데요. 씨앗을 털어서 다시 체에 내려 내년에 심을 곤드레 씨앗을 미리 받아두는 거죠. 아버님 이게 날리는 게 깍 민들레네. 예, 민들레 똑같아요. 저기 이제 어디 날아가다가 딱 앉으면 예. 곤드레가 나는 거죠 거기서. 그 어디 발자 좋은 놈은 극 좋은 데 가서 잘 크고 재수야 오음에 올린 놈은 아주 뼈랑갈비 같은 데 가서 아주 평생 고생하고 보따리를 잘못 벗어놓으면 평생 고생한단 말이죠. 정기창 어르신도 젊은 시절 꽤나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종갓집 종손으로 귀하게 자라다가 생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병이 들고 집에는 빚만 늘어가던 막막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가 돌아다니다 집에 와보니 비선태산 같은 어린 동생들은 요만큼 한 게 오글오글한데 아버지는 병이 들려 저 있지. 우리 어머니 사실 너무는 몰라. 예,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이 뭐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될 과정이지. 난 나대로 풀리면 엄청나게 잘 풀렸을 겁니다. 진짜지. 예, 그렇게 돼서. 그 높은 산에 나무 하루 이렇게 올라가면 불은 떼야 되잖아. 이래 내려다볼 것 같으면 앉아서 내려다보면 고향은 여기인데 내 집도 하나 없고 땅도 한 평도 없고 이게 무슨 꼬라지냐 한 게 좀 허무하더라고요. 동네에서 빚도 제일 많아 장가도 못 가고 박림면에선 최고 노총각이었다고 합니다. 34살에야 억적같이 일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빚도 갚아가며 아들 셋 낳고 살고 있습니다. 일손이 바빠 그동안 미뤄뒀던 물을 더 추워지기 전에 걷어들이는데요. 늦게 심은 이유도 있지만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추워서 무가 많이 자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는 무대로 무청은 무청대로 상간마을에서는 요긴한 먹을거리입니다. 빠져나가기 좋게요. 아니. 응? 글쎄 모르겠네. 서로 먹는.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이맘때 무청을 널어야 제대로 된 시래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를 늦게 심어 수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물 무치듯이 그렇게도 해먹고 나는 제대로 말리는 거는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바짝 말라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말리는 거예요. 이게 얼어야 요게 막이 있어요. 요거가 껍질이 요거 요렇게 벗기면 삶아서 벗길라 치면 잘 벗겨져요. 그래야 연하고 맛있어요. 무청이 여러 번 얼었다 녹으면 줄기가 부풀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줄기가 부드러워지고 껍질도 잘 벗겨진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수확을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이 겨울 양식이 이 무청 말린 것 마치 무시래기 말린 것 마치 좋은 게 없어요. 된장국도 이게 최고예요. 된장국. 이것도 해 먹고 저것도 해 먹고. 시래기. 네, 시래기 밥도 하고 시래기 범벅도 하고. 김장에 무청 시래기에 이제 겨울 반찬 걱정은 없습니다. 1년의 반이 겨울인 개촌마을은 늦가을 정치를 만끽할 새도 없이 주부들의 손이 더욱 바빠지는 요즘입니다. 심심하죠? 응, 맛있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뭘 하시냐고 이렇게 두 분이서. 예, 이제 네. 밑반찬 정리하느라고. 밑반찬 겨울에 먹을 예, 밑반찬. 예. 네,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이거 다 이거는? 저기 저 고추. 어머. 요거를 그러니까 저기 저 청량하고 청량 아닌가 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러면 이제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청량 먹고 청량 싫은 사람은 얘네들 먹으면 돼요. 이게 아삭이 고추 아닌가요? 그쵸? 얘는 아삭이. 그건 안 맵고. 그죠? 안 맵죠? 살짝 매콤할 정도야. 이렇게 해서 겨울에 먹고 그래야지 두고 먹죠. 생선하고 이제 그런 거 깻잎. 최금옥 씨는 김장김치는 물론 겨우내 먹을 밑반찬으로 겨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얘는 호두빼기. 얘는 고들빼기 김치. 드셔봐요. 드셔봐야지 뭐. 해마다 이렇게 겨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식구가 아니, 저희는 얼마나 며칠 신랑하고 둘밖에 안 사는데 얼마나 되시는다고? 저기 저 결혼한 아들네가 있으니까 이제 그 아들네도 좀 주고 또 서울에서 막내 아들하고 딸하고 직장 생활을 해요. 또 거기도 좀 주고 우리 두고 먹고 그렇게. 봄, 여름, 제철에 난 나물과 채소들을 말려 쟁여둔 창거리들도 한가득입니다. 무말랭이며 말린 고추, 말린 나물. 겨우내 두고 먹을 요긴한 먹거리들이죠. 그래서 겨울나기 이렇게 해놔야지 좀 뿌듯하시죠? 그러죠. 김장까지 우리는 해놓으면 김장 이제 해놓고 먹고 여름철에 짬짬이 있는 거 놨다가는 이제 손님들 오면은 이제 한 움큼씩 갖다가는 이렇게 불구고 삶고 해놨다가 손님들 앞에 이제 볶아도 놓고 튀겨도 놓고 이제 그러면은 손님들이 의외로 우리는 고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거를 원해요. 서울 분들은. 산촌의 겨울나기 밥상을 한 상 차려주신다고 해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산촌에서 여러모로 쓰임새가 다양한 먹거리는 바로 무인데요. 무청 시래기는 쌀뜨물에 멸치 육수를 내서 된장을 풀어 끓이면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이 되고요. 무청 시래기는 여러 가지 요리로 변신하는데요. 시래기만 조물조물 묻혀 볶아낸 시래기 볶음도 별미입니다. 여름 내 말려둔 무말랭이는 물에 불렸다가 밑간을 해서 갖은 양념으로 버무리면 꾸덕꾸덕 식감 좋은 반찬으로 상에 오릅니다. 무채를 쌀 위에 앉혀 먹는 무밥, 쌀 대신 물을 넣어 양을 늘려 먹던 밥이었습니다. 이제 소금을 넣고요. 여기다가 들기름을 조금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밥을 해 앉혀요. 그러면은 이 밥이 이제 끓어서 이렇게 앉히면서는 고소한 맛하다고 이제 간을 안 했으니까 소금을 지금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간이 아주 싱겁지도 않고 이제 밥이 된 다음에 양념간장을 여기다가 이제 얹어가지고 비벼서 씻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쌀이 귀하니까 강내쌀에다가 이렇게 무밥을 해가지고는 해 먹었어요, 우리가. 쌀 대신 잘게 으깬 옥수수에 무채를 넣어 강냉이 무밥도 해 먹었다고 하는데요. 강명숙 씨에게 쌀밥은 아직도 서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덧을 할 적에 아주 그렇게 쌀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요 아랫집에 이제 논이 있었는데 그 집에 논에 이제 일을 하면은 쌀밥을 분명 줄이라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일을 일찍 끝냈어요. 일찍 끝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라오고 했는데 올라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게 아주 그 쌀밥이 먹고 싶어서, 너무 먹고 싶어서. 쌀밥을 대신해 먹었던 옥수수 범벅도 이젠 추억의 먹거리입니다. 옛날에는요, 이거를 많이 해놓고 식구들이 강내밥보다 더 맛있잖아요. 이게 이 강내 범벅이 강내밥보다 맛있어요. 강내밥은 식으면 아주 꺼끌꺼끌하고 딱딱해지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삶은 콩하고 이렇게 배합을 하고 약간 이제 단 거를 넣고 소금을 약간 넣고서는 이렇게 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말린 찰옥수수 껍질을 까서 이틀 정도 불려놨다가 콩이나 팥을 섞어서 1시간 정도 푹 끓입니다. 찰옥수수에서 나온 단맛과 전분이 나와 구수하고 쫀득한 겨울 별미 간식 옥수수 범벅입니다. 쌀밥보다야 못하겠지만 배고프던 시절 허기를 채울 수 있다면 다 꿀맛이던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산이며 들이며 자연에서 철마다 나오는 것들을 말리고 절이고 다양한 저장법으로 만들어 먹던 산촌 겨울 밥상입니다. 제가 평창 산골 마을 분들의 겨울나기 음식은 또 그 음식은 또 어떻게 해먹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 싶어서 아침 일찍 지금 찾아왔거든요. 근데 의외로 두 분 어머니 만나는 거, 저기 음식 만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려주셨어요. 그죠? 이게 진짜 평창의 겨울 음식이에요? 겨울난 음식? 네. 어머니 한번 비벼보세요. 예전엔 쌀보다 무가 더 많았던 밥. 어떤 맛일까? 그 시절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궁금한데 어머니 맛으로 전해지는 조상들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 밥이 싱겁지를 않고, 무 이제 밥 찔 때 무에서 단맛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단맛도 밥에 배어 있고. 네. 옛날 분들이 참 지혜로웠던 게 제가 볼 때는 이 무에 비타민 C 왜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여다 넣음으로써 어떤 영양 보충도 됐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옥수수죠. 예. 찰옥수수. 찰옥수수를 크게 단맛이 나거나 입에 쫙 달라붙을 만큼 뭐 감칠맛이 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진짜 투박스러워요. 예. 강냉이가 뚜박뚜박 씹히고 예. 단맛도 크게 안 나면서도 예전에 그런 생각은 좀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떠올릴 수 있는 음식은 되겠네요. 예. 뭐 시골 음식이야 다 무채색 색깔 없는 음식이고 소박한 음식인데 산골 밥상에 딱 왔는데 네. 딱 마주했는데 정말 정 느껴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때 당시에 먹었던 그런 삶의 음식들 모습들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너무 좋은 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맛도 나고. 오늘은 이렇게 사시사철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철없는 먹거리가 우리네 겨울 밥상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산촌엔 제철 먹거리들이 어머니들의 손을 거쳐 겨울나기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산촌 마을의 귀한 쌀을 대신해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조상들의 지혜가 빛나는 음식이 이제는 건강식으로 별미로 우리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힐링로드 맛과 멋, 오늘은 강원도 평창 개촌 마을의 겨울나기 먹거리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부여기 우리 동네 사랑방.